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와 놀자 깨따투 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몇 달 전인가요? 제가 한번 세계 최초로 마련됐다는 그 창원에 지어진 곳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을 다녀왔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는 수소를 액화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낮은 온도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 이게 액화가 된다 그래요. 마이너스 200도 정도로 이렇게 액화를 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운반하는 겁니다. 이 액화를 하는 이유는 액화수소가 수소차에 충전할 때 충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이 제일 좋은 건 이제 운송할 때 되게 편리해요. 거의 부피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화되어 있는 상태는 부피가 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피가 되게 작기 때문에 10분의 1로 줄어서 운송에 되게 용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화수소 플랜트를 이제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가동을 하거나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액화 플랜트는 총 3곳입니다. 회사로 따지면 제가 앞전에 다녀왔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계 최대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연 SK E&S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지금 액화수소 플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 LNG를 직접 들여와서 거기서 수소를 개질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액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개질 수소를 통해서 액화 수소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블루 수소라고 칭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SK E&S나 효성중공업에서 하는 거는 이제 부생 수소를 가지고 액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원래 부생 수소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온도를 낮추고 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액화를 시키는 거죠. 뭐 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그 인천에 계열사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장에서 발생한 부생수소를 액화시키는 거였고요.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부생수소로 액화를 시킵니다. 역시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SK E&S나 효성중공업의 일단 액화수소 플랜트는 진짜 그냥 수소를 액화시키는 플랜트고, 이거는 이제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레이 수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계 최대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규모가 3만 톤, 그러니까 연간 3만 톤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3만 톤 정도면 수소 버스 5,000대를 1년 동안 운행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E&S는 지금 이 수소버스 활성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이게 뭐 수소버스가 먼저냐, 아니면 수소버스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수소 개발이 먼저냐, 뭐 생산이 먼저냐, 이런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SK E&S가 이제 앞장서서 그래, 일단 내가 수소를 공급해볼게, 액화수소를 내가 이렇게 지어서 공급해볼게, 액화수소가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하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만든 거고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3만 톤이라 그러면 1년에 5,000대 정도 운행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소버스 보급 대수가 1,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1,000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만 톤을 다 만들어도 쓸 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이 수소버스를 충전하려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존 수소 충전소로는 안 되고요. 액화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액화 수소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액화 수소 충전소는 아까 말씀드린 플랜트 바로 옆에 있는 충전소 단 한 곳뿐입니다. 이 수소버스의 보급량을 늘리려면 액화수소 충전소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E&S가 어쨌든 액화수소 플랜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충전소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은 업체들하고 MOU를 한다던가 그런 업체들을 뭐 좀 뒷받침한다던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액화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갖추는 게 이런 E&S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ESG 중에 E가 중요한 이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지자체 별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가 이제 됐으니까 액화 수소 충전소 인프라도 많이 깔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액화 수소 충전소 관련한 사업을 하는 데가 좀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 있고요. 아까 효성중공업은 액화 수소 플랜트도 만들고 있다고 했죠. 또 범한 퓨얼셀, 또 일진파워, 우진엔텍, JNK 글로벌 등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공시를 기준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혹은 이와 관련된 MOU를 맺고 있다, 뭐 조인트 벤처를 준비한다 이렇게 언급한 기업들이었고요. 개별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실제로 사업화되고 있는지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회사들의 옥석 가리기, 실제로 이 충전소 관련된 사업에 대한 매출이나 그런 것들이 가시화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액화 충전소 말고 액화 수소를 나르기 위한 수송도 필요하잖아요. SK ENS 같은 경우에는 CJ 대한통운과 이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 규정상 사실은 이 액화 수소를 이렇게 나르는, 운송하는 관련된 법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법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규제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에서 액화수소 수송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통운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액화수소 충전소가 단 한 곳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연내 6개 정도는 더 이제 문을 열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운송을 더 많이 하게 될 텐데,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트레일러 수가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운반 용기 자체도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해외 거를 들여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령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인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뭐 액화 수소 트레일러를 만드는데, 그 통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비상장 회사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소재 회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을 조금 찾아보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액화 수소 사업이 사실 충전 부분만 보면 3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있는 수요가 수송용 수요가 한 15,000톤 정도 연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확대가 된다고 해도 한 3만 톤, 4만 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액화 수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죠. 왜냐면 세계 최초로 다음 달 뭐 하반기 정도에 청정 수소 시장이 열리잖아요. 청정 수소 발전 시장이 정확하게 열리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수소 물량은 사실 진짜 수송용보다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수소를 옮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있어서도 액화 수소가 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액화 수소가 열리면, 이 청정 수소가 열리면서 액화 수소가 열리면 액화 수소 수송과 관련된 사업도 많이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레일러나 그런 튜브나 그런 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소재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을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그 청정 수소 발전 시장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엔진 발전기를 가동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규모가 뭐 1메가와트 정도라 가지고 설비 하나를 돌리는 데 쓰는 것 같은데요. 그 수소 엔진 발전기가 그 수소 발전, 우리가 청정 수소 발전에 쓰이는 그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입찰 시장을 열어서 입찰을 받고요. 우리가 발전을 그걸 할 거다라는 업체들은 2027년부터 그걸 실제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 물량이 이제 나온다는 거고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소 터빈을 개발하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래서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규모가 이제 400메가와트입니다. 아까 효성중공업이 성공했다고 밝힌 거는 1메가와트였는데 한 400배 정도 되는 거죠. 이 400메가와트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보통 원전 1기가 1기가 혹은 1.5기가 정도 하니까 꽤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도 이렇게 수소를 확장하는 데로 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기술 개발 타임테이블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액화 수소 시장이 조금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수소를 뭐 산업용에서도 많이 쓰는 상황이잖아요. 뭐 반도체에서도 공정에도 들어가고, 뭐 일부 다른
관련 공정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산업부가 그 준공식에 장관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액화수소의 수요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가 어디 다른 데 좀 쓰일 수 있는 뭐 공정이라든지 뭐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쓰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액화수소를 직접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기술 개발이 좀 되고 있는지도 동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화수소 시장의 이제 보급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뭐 수혜나 그런 예고되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면 친환경 관련된 투자 기회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깨타2의 박진 기자였습니다.